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재무관리 교수 김영한입니다. 오늘 특별한 유튜브 방송 하나를 제가 마련했습니다. 다른 건 뭐냐면은 내일 재무학회에서 한국재무학회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 재무 분야 도전과 과제에 대해서 부재 혼란의 시대 전문가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패널 토의를 하게 됩니다. 연사부는 이재훈 박사님이라고 딥서치 로보 애널리스트 회사, 그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개발자분으로 계신 분이 그걸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 이어서 한 3분 정도 토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재훈 박사님이 논하신 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게 될 건데, 말하자면은 이재훈 박사님 말씀이 데이터 분석만 가르친다면 굳이 경영대에서 배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재무 금융 분야만의 비교 우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는 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지적 잘하셨습니다. 뼈 때리는 질문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커멘트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 PPT를 만들다 보니까 단 3분 내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머티리얼로 제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개인 방송을 띄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있는 스토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재훈 박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분은 국가대표 천재입니다. 카이스트 수학과 출신이고 NHN에서 게임 개발자로 이제 일하시다가 일리노이 얼바나 샴페인에서 파이낸스 박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와중에 또 월스트리트에 가셔가지고 바클레이스 글로벌 인베스터에서 퀀트 펀드 뭐 이런 거 매니징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연세대학에서도 잠시 가르치다가 또 UNSW에 가셔가지고 호주에서 거기서 파이낸스 쪽에서 테뉴어까지 받으셨는데, 이 양반이 이 개발자의 그거 있잖아요. 이 피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모험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이 딥서치라는 로보 애널리스트 회사 있거든요. 여러분들 스낵 SNEK 아시죠? 그 회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개발자로 작년부터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재무학계에서는 우리 핀테크 쪽에 가장 가깝게서 거의 핵심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훈 박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이제 할 얘기, 물론 저 말고도 패널로 한 교수님들 두 분이 더 하실 겁니다. 한양대학교 강영구 교수님, 그리고 명지대학교 빈기범 교수님, 제가 모두 다 존경하는 엄청나신 교수님들입니다. 저와 거기에 들어가는 건 제가 영광이죠.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저는 커멘트 할 게가 이겁니다. 뭐냐면은 AI를 대비해서 이제 요즘들 그렇게 이세돌 알파고 나온 다음에, 그죠? 사람들이 많이 패닉을 한 상태입니다. 몇 년째 계속, 그죠? 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파워풀하구나,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너도 나도 지금 AI 교육, 사실 AI는 이재훈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좀 약 파는 거다. 사실 머신러닝이라고 얘기해야지 더 맞는 말이다, 그러죠? 하여튼간에 이 ML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다 못해 심지어는 이런 말씀까지 요즘 대학가에서는 들립니다. AI를 대비해서 코딩 과목들 몇 학점, 몇십 학점을 의무 수강해야만 졸업할 수 있도록 모든 과들이 다. 문사철, 경영학과, 사과대 다 똑같아. 공대든 뭐든 다 똑같이. 이걸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이재훈 교수님이 또 말씀하신 포인트랑 같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같이 간다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뭐냐면은 재무 금융 분야만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을 방법이 뭐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도 이런 대학에서의 문제 얘기 나오면은 고루하게 우리 영역 다툼하는 거, 그런 모습 보이기 싫습니다. 저도 쿨한 사람이고, 그죠?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양보할 의사가 당연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연구해온 것 자체가 남들 안 할 때 저는
그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 갖고서 CEO들의 사이콜로지컬 바이어스 갖다가 딱 매조하고 그런 빅데이터 연구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이제 와서 막 빅데이터 뜬다 그러니까 그거 안 하시던 분들이 너도 나도 전문가를 클레임하는 이런 상황 보면서 참 씁쓸합니다, 저는. 근데 하여튼 간에 저는 그래서 많이 이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고 이걸 제 수업에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공대생들의 기술 만능주의가 또 있어요. 그쪽에서 밥만 먹고 그것만 하다 보면 기술밖에 안 보이고 세상 모든 게 다 그 뭐예요, 너트 앤 볼트로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빠지게 되면 그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주기적으로 우리는 그 기술 만능주의의 버블에 확 휩싸였다가 어느 순간 그게 너무 과도한 기대였구나 이렇게 실망하면서 버블이 확 꺼집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버블이 확 꺼졌다가 패닉이 와버리면은 결국 손해보는 건 누구다? 개인 투자자 개미들입니다. 그러면 교육에 있어서는 결국 손해보는 건 누구다?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손해를 봅니다. 그런 학생들 키워내가지고 아니 뭐 어떤 거에 과열 양상으로 너도 나도 다 그것만 하게 키워냈는데 그게 너무 과도한 기대였네? 그러면서 팍 꺼져버리면 어떡하실라고. 그죠? 밸런스를 항상 맞추기는 해야 돼요. 이건 영역 다툼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 학생들과 업계의 미래를 위한 교육자로서의 고민을 우리는 항상 해야 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놀고 먹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좀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제 결론은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Back to basics. Okay? Back to basics. 뭔가 어려울 때면은요. 그죠? 우리 수학 증명하거나 뭐 이런저런 리얼 어널리시스 옛날에 해석학 시험 보고 막 이랬을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은 back to basic. definition, definition, definition. 그거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정의가 뭔지 개념부터 확실하게 해라 하는 겁니다. 기본 개념, 기본 이론이 확실하면은 그 다음 문제는 술술 풀리게 돼 있다. 자, 그래가지고 관련된 사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이재훈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짐바브웨 그 은행입니다. 며칠 전에 그 시중은행의 AI팀을 방문한 저희 친구 모 교수님, 제3자입니다. 이재훈 박사님 말고 모 교수님의 말씀이 또 이렇습니다. 네, 거기 가보니 수학 박사, 컴싸 박사들이 이거를 핵심 인력으로서 주도를 하고 있고 경제 경영학부 졸업자들이 주변에서 보좌를 하더라. AI니까 기계학습을 가지고 뭔가 전에 없던 패턴을 찾아내기는 하는데 그게 앞으로도 반복되라는 보장이 없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버피팅스러운 데이터 마이닝이 대부분이더라 하는 게 지적입니다. 네, 뼈 때리는 지적이죠, 사실.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반복 출현할지 말지 그런 발견된 데이터 패턴들 있잖아요. 그 패턴이 반복 출현할지 아닐지를 판단하려고 그러면요.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그 프로세스 있죠. Data Generating Process, DGP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이론 체계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어떠한 경제 이론에 의하면 어떤 심리적인 이론에 의하면 뭐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저러저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론 체계가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네, 그거 없이 막 갖다가 두드려 가지고 뭔가 나왔다, 과거의 데이터 갖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네, 물론 인간이 가진 유한한 이론 체계를 넘어서는 그런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이론 체계가 숨어 있었다, 뭐 이런 거를 기계가 찾아내기를 바라는 마음, hope and pray 그러죠. 기도하는 마음. 그런 것이 머신러닝에서 많이 쓰이긴 합니다. 네, 그게 머신러닝 써서 어쩌다가 한 번씩은 갖게 되는 효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론 체계 기반부터 확고한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면서 오랫동안 같이 궁시렁대야지 겨우 하나 둘 의미 있는 발견이 나올까 말까 하는 게
사실 그 머신러닝이라고요. 음, 어, 급할수록 돌아가라. 기반이 되는 이론. 그건 뭐가 있을까요? 경제학 그리고 심리학입니다. 가장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재무 이쪽에서는 그동안에 신고전파 재무 이론이 판을 쳐왔었죠. 거의 덕마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행동재무, 심리학을 아우르는 행동재무 어프로치가 최근 들어서 엄청 각광받고 있습니다. 행동재무 그거 하시는 데이비드 헐슐라이퍼 지금 AFA 회장님입니다. 그죠? 무시할 수가 없는 위치가 돼버렸어요. 이제 다 옛날에는 뭐 행동재무 하는 사람에 대해서 괜히 쟤네는 신고전파의 수학적인 이걸 몰라서 그래 라고 무시를 하시려고 그랬고, 행동재무 그러면 왠지 몇십 명 갖다 놓고 실험경제하는 그건 줄로 서베이하는 그런 걸로 잘못 아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지난 십몇 년 동안 2007년 그쵸? 폴 테틀락 페이퍼 그때 이래로 빅데이터 그리고 이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 이런 어프로치를 동원해서 심리적인 바이어스를 측정하고 하는 방법이 재무관리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핀테크로 업계에서는 활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행동재무 자체가 핀테크의 저는 백본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물론 기존의 신고전파 경제 공부하신 분들은 반대하시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신고전파의 학교인 미네소타 대학에서 나왔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수리경제학 위주의 신고전파의 핵심인 미네소타. 거기서는 행동재무라고 말도 못 붙였어요. 비헤이비어럴이라는 말도 못 꺼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싱가포르 가서 일하다 보니까는 이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지. 박사 논문은 그쪽으로 냈어 그래서. 근데 행동재무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좌우지간에 돌아가서 이것들을 탄탄하게 학부 때 훈련 받은 경영 경제 출신들이 없다. 거의 없다는 겁니다. 보좌진의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수학 박사, 각종 공학 박사 등 핀테크의 주도권을 쥔 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분들 수리적으로 많이 트레이닝을 받았겠죠. 그래서 경제학 쪽은 좀 익숙할지 모르겠는데 심리학 쪽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공학하신 분들이 오히려 심리, 행동, 뭐 이 메디컬 리서치까지 아우르시는 컴퓨터 사이언스 분들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건 대단히 엄청난 진보긴 하죠. 그렇지만 역시 여전히 경제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돈 되는 일로 만들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옆에 보좌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또 뭐예요? 이런 수학 박사 하신 분들이 너무 숫자나 이런 쪽에만 이론 쪽에만 밝으셔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좀 되기가 쉽지 않겠죠. 네. 그러고 나면 이런 팀들을 매니지하는 최고 경영진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어차피 그럴 거면은 마케팅성으로 바람몰이용으로라도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예. 어기야디어 차서 이러면서 물 들어올 때 노져라는 식으로 약파리를 만들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단기 경영 단기 실적주의로 치달아 버리면서 지금 잠깐 뭐 빅데이터 시대니까 뭐 하나 빅데이터 이름 넣어서 팔아먹지 뭐. 문제가 뭡니까? 이 바람이 지나가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거든요. 그죠? 이 바람이 지나가면 버블이 꺼지고 폭망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손해보는 건 누구예요? 최고 경영진은 임기가 2년, 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최고 경영진보다도 손해보는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들이거나, 그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우왕좌왕하게 되는 많은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우리 이런 거 닷컴 버블 때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나요? 근데 왜 우리는 무한 반복을 해야지 속이 시원할까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저도 조금 해봤어요. 누가 약을 파는가? 누가 약을 만드는가 하고 누가 약을 파는가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약을 왜 사주는가? 왜 사주는가는 전 이거라고 봅니다. 저의 컨젝처인데 문과생들의 수학공학에 대한 경외심 이게 구멍이에요. 그러니까는 너희들 수학 모르지 우리가 이런 거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멋진 섹시한 거 갖고 와가지고
딱 보여주면 이 제도를 이겼어. 그러면은 우와 그러고서 살줄 수밖에 없는 게 문과생들입니다. 문송하니까 그죠? 곳곳에서 문송한 게 나옵니다. 그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용인지 활용인지. 자, 저의 개인사를 잠깐 좀 재미있는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2003년에 제가 MBA 졸업하자마자 갈프의 크레딧 서미트 이쪽 신세틱 CDO란 거에 대한 이 디스커션이 오가는 컨퍼런스를 업계 컨퍼런스를 제 생돈 $2,000를 내고서 갑니다. 맨하탄 밀레니엄 호텔에서 있었는데요. 요 책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제가 기념품으로. 네, 이게 보시면은 페이지 수도 근 3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엄청나게 잠깐요. 이 보시면은 많죠. 이 중에 보시면은 또 뭐예요? 이건 또 보여드려야 돼. 이게 쫙 이틀에 걸쳐서 한 컨퍼런스 거기에 나와서 특강사로 와가지고 다 계속 렉처를 하셨겠죠? 그 특강 사진이 누구냐? 베어 스턴, 리만 브라더스, 그죠? UBS 이런 데서 일하는 금융공학자들이 자랑스레 발표를 했어요. 니네 CDO란 거 알아? 포화성 점프에 대해서 어떻게 뭐 디폴트가 생기고 어쩌고 이러면은 우와 나머지 사람들 막 듣고서 막 어우 섹시한 모델이야 막 이러면서 막 배우고 막 그랬었어요. 박수치고. 근데 청중들이 그때 막 되게 많았었는데 같이 있던 저랑 같이 있던 청중들이 누구냐면은 AIG 그 다음에 S&P 신용평가기관에서 온 신용파생상품 담당자들이었습니다. 저는 MBA를 갓 졸업해서 막 헤매고 있었죠. MBA가 어떻게 포화성 점프를 알 리가 있겠어요? 옆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옆 사람이 AIG 사람인데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그랬더니 나도 몰라요. 다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 결과 뭡니까? 2008년 어느 회사부터 망했다고요? 걔네들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 해픈투비 이건 거의 포레스트 검프 같은 내가 검프 같았어요 거의. 역사의 현장 같은 거죠. 거기서 배워가지고 와 CDO란 게 이러면서 그 다음에 타이틀이 더 골 때려요. 뭐냐면은 First Credit and Counterparty Risk Summit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그 2008년 그때 금융위기 생각해 보시면요. 카운터파리 크레딧 리스크 때문에 많이 고생했어요. CDS 뭐 이런 거 계약하면은 이걸 인슈런스처럼 보장해 주겠다는 저 카운터파티 쟤넨 믿을만 한가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슈였는데 그거 같이 헤매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그때 국내 굴지의 모 금융회사 A 박사님도 청중에 계셔서 제가 가서 꿈뻑 인사하고 막 그랬습니다. MBA는 뭡니까? 일단 꾸벅 인사부터 해야죠. 그죠? 네트워킹 중요하니까. 가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파이낸스 박사의 길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5년 지나고 2008년이 지나니까 금융 위기가 닥치십니다. 그러면서 제 잡마켓 나왔을 때 완전 재난 상황이었었어요. 그러고선 AIG가 넘어지시고 구제 금융 들어가고 난리 났었죠.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제가 그때 추억을 되새기면서 한번 구글로 찾아봤어요. 심심하면 저는 생각나는 사람 구글로 찾아봅니다. 옆에 AIG에 있던 저한테 명함 줬던 그 사람 지금은 뭐 할까요? 2017년 이래로 쭉 보니까는 Fixed Income 채권이죠. 그거를 토큰화하는 블록체인 전문가로 일을 하고 계시답니다. 그리고 제가 굴지의 국내 금융사의 A 박사님 인사드렸다 그랬는데요. 금융공학 전문가셨던 그분 얼마 전에 마주쳐서 인사를 드렸는데 디지털 마케팅의 전문가로 탈바꿈하셨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간다고요. 그때 그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렇습니다. 네, 그 사람 다시 돌아와서 다른 모습으로 뭐 일을 합니다. 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이 책 모르시는 분 파이낸스 업계에는 없을걸요. 간첩이죠 모르면은. 퀀티테이티브 파이낸스 내지는 파생 상품 공부한다고 그리고 파이낸스 박사를 가겠다고 일말의 생각이라도 해보셨던 분은 다 아는 폴 윌머트 그죠? 이 사람 책 신간이 나왔어요. 2019년
Machine Learning and Applied Mathematics Introduction 해가지고 책을 또 내셔서 부지런히 팔아드시고 계십니다. 탈바꿈에 동참하셨어요. 그러면서 유튜브에 동영상도 나오십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 기가 막힙니다. 질문이 우리가 왜 파이낸스 히스토리를 배워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인간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맞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이 약을 만드는 사람들, 그죠? 주로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은 이 문성한 사람들의 그 약점 때문에 이게 잘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드시라야지 먹고 살자고 하는 인생인데 다들 우리도 다 같이 먹고 살자는 건데. 근데 더 궁금한 건 또 뭐냐 하면은 그런 약을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약을 파는 사람도 또 궁금해요. 파는 사람은 누구냐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또 말씀을 하나 또 드립니다. 2008년에서 9년 금융위기에 미국 상원 청문회로 여러분을 인도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월스트리트 금융가들 너희 무책임한 그 파생 상품 CDO, CDS 이런 것들 팔아먹고 그러는 바람에 이 전 세계가 아주 그냥 뭐라 그러죠? 아주 꼬라 박았는데, 그죠? 이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상원 청문회를 하십니다. 그때 가장 스타로 떠오르신 분이 미시간의 상원 의원 칼 레빈이라는 분이에요. 이분 기억 못하시면 여러분 파이낸스 교수님들은 다 아시죠, 그죠? 네, 이 텔레비 보셨을 겁니다. 그때 뭘 하시냐면요, 골드만삭스의 그 이메일을 뒤집니다. 네, 청문회니까 다 뒤져야 되겠죠. 그래서 도대체 이 CDO 트레이딩 하는 이 세일즈 앤 트레이딩 하는 이 녀석들 누구냐,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 주고받은 이메일을 본 결과 CDO의 이 그 6밀리언 아니 뭐야, 그 6억 달러, 예, 6억 달러를 CDO 패키지로 막 만들어가지고 자기 클라이언트한테 팔아 넘기자마자 자기 팀 인터널리 인사이드에 골드만삭스 자기 사람들끼리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그 보낸 이메일에 Boy, that was one shitty deal 이런 말이 나옵니다. That Timberwolf was one shitty deal. Timberwolf라는 그 CDO 패키지를 만들어 판 거, 그죠? 와, 내가 그 CDO 패키지를 우리가 만들어 팔았지만 팔면서도 이거 진짜 똥 같은 딜이네 씨 이러면서 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이메일을 딱 붙잡고서 이 상원 의원이 말씀하십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가 클라이언트한테 팔아먹으면서 그게 그렇게 거지 같은 제품이었다는 거, 상품이었다는 거 알면서도 팔아넘기냐? 그 니네 윤리가 땅에 떨어진 건 알고는 있냐? 하고 다그쳐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골드만삭스의 매마즈로 나오신 분 다니엘 스파크스, 예, 이분이 뒤집어 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거요 전임자가 했어요. 저 아니에요. 저 억울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양반이 나중에 커리어가 뭐 좀 힘듭니다. 이런 데 나와서 쪽팔리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리얼 맥코이는 누구냐고, 진짜 그걸 팔아넘기고서 Boy, that was one shitty deal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구냐고. 약을 파는 사람, 어떤 순간에서도 세일즈를 해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은 톰 몬태그라는 사람입니다. 톰 몬태그. 그 폭탄 돌리기 이메일의 주인공. 누구냐면 세일즈 앤 트레이딩 헤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2007년 12월에 벌써 골드만삭스를 떠났습니다. 와우. Perfect timing, man. 그러고 나서 뭐예요? 2008년 메릴 린치의 둥지를 트십니다. 4월 달에.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서 Head of Global Sales and Trading으로 일을 합니다. 이 양반 내가 보면은 뭐예요? 얼굴, 제가 또 연구하는 게 행동재무에서 여러분의 남성 호르몬이 폭발하면은, 특히 사춘기 때도 많이 폭발하는데, 그런 폭발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얼굴 골격 성장에서 광대뼈가 다 벌어진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위아래는 그렇게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 그 덕분에 뭐예요? 남성 호르몬이 넘치는 사람들 보면은 얼굴에 나타난다. 관상이 장난이 아니다.
양옆으로 벌어진 거. 이 빨간 박스 보시면 그 뜻이 되겠습니다. 위아래 대비 양옆이 엄청 벌어져 있다. 몇 배? 2.13배. Facial width to height ratio. 상남자 관상입니다. 이 양반들의 특징이 뭐냐? 사회적으로 지도자급 내지는 뭐라 그러죠? 지배자급, 지배자 위치를 추구하는 성향이 엄청나다. 이게 남성 호르몬의 특징이거든요. 네, 어떻게든 오야붕이 되셔야지 속이 시원하고 남의 밑에서 못 견딥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더 큰 회사를 움직이고 더 ROA도 많고 단기적 실적을 빨리빨리 올리는 데는 이 사람들이 최고예요. 어디 뭐 세일즈 해야 될 거 있어요? 팔아먹어야 될 거 있어요? 빨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세일즈 처분해버리는, 그래가지고 회사에는 실적을 갖다 주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높은 자리로 갈 수밖에요. 그죠? 그게 여기서도 나타난 거예요. 골드만삭스에서도. 희한한 것도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메릴 린치에 가서, 그죠?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바로 이 사람이 세일즈하고 트레이딩 했던 그 CDO 때문에 금융위기 때 메릴 린치가 더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넘어지다가 구제 금융의 같이 패키지 몰아서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합병이 강제로 돼버립니다. 정부에서 메릴 린치 망하면 안 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니네가 데려가. 그러면서 메릴 린치의 CEO를 잘라버립니다. 존 테인이라는 사람이, 탐만 태그는 넘버 2. 네. 존 테인이 잘렸으면 이 사람도 잘렸을 것 같죠? 아닙니다. 살아남았어. 살아남아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확인을 해봅니다. 보니까는 뭐가 돼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의 넘버 2 가이. 이건 넘버 3도 아닙니다. 넘버 2 가이가 됩니다. Chief Operating Officer 승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차기를 노린답니다. 네. 가끔씩 연봉이 CEO보다도 높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저의 헛소리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지금 뉴스 아티클에 얼마 전에 잡힌 거기도 합니다. 보면은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뉴스 보시죠? 거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가 월가에서 채권 투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며 조직 구조에 관심이 쏠린다 하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했다. 매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톰 몬택, 헬로, 예스. 이 사람이 최고 운영자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Fixed Income Commodities and Currency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며 글로벌 뱅킹 마켓 그룹의 수익 절반을 이 양반 부문이 책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나오죠? 상남자 관상. 이래서 이런 사람들이 출세를 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공격성 때문에 주변에 좀 가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 양반들이 계속 윗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회 진화론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게 아니라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에서 백업이 되는 이론입니다. 예.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언론에서 이런 방도 이 사람이 청문회 때 문제됐던 그 이메일의 주인공인 줄은 아무 이런 방구도 없더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 기자들도, 파이낸스 기자들도 bounded rationality, 뭐냐면은 제한된 합리성, 기억력의 한계가 있어요. 네, limited attention. 우리가 뭐 attention span, 뭐 어디 관심을 두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스팟라이트 가진 거 몇 개에서만. 역사를 안다 그래도 지난 5년 정도만 지나가고 나면은 몰라요. 왜? 손가락이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인간들은 같은 약을 반복해서 먹습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죠. 먹습니다.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팔아서 실적 올리는 사람들도 그 덕분에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어요. 인류 역사에 정말 꼭 그래야 되겠니? 그때 그 사람 또 나옵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결론으로 다시 갑니다. 네, 급할수록 어쩌라고요? 돌아가라. Haste makes waste. Back to basics. 기반이 되는 이론 뭡니까? 경제학, 심리학, 그죠?
제가 행동재무를 가르친다고 해서 경제학 완전 무시하자 이거 아닙니다. 경제학이라는 스켈리턴, 이 골격이 있은 다음에 정말 휴먼 플래시를 집어넣는다는 게 이 행동재무의 어프로치라고요. 아시겠어요? 기반이 되는 이론 철저히 해야 됩니다. 미시것이 경제학뿐만 아니라 산업조직론, 그 다음에는 뭐 수리경제 이런 것들 경영학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애들이 비명을 지르겠죠. 이번 학기에 저희 글로벌 경영학과에서는 Quantitative Analysis of Business라는 과목을 새로 개설해서 전공 핵심으로 집어넣어서 애들이 이걸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왜? 바로 이것 때문에 Back to Basics. 경제학 이거 등한시하고서 못 살아 니네. 그러기 때문에 글경 애들한테 이걸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하는 겁니다. 엄청 욕 먹을 거예요. 괜찮아요. 욕하라고. 나중에 감사하다 그럴 거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리학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네, 무시하지 말고 경제학 일변도로 가서는 안 돼. 행동재무 예, 물론 이거 제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약 파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밸런스가 맞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이재훈 박사님이 논하신 캐시플로우 에스티메이션 이런 걸 그걸 어떻게 하느냐 뭐 마지널 코스트가 0인 이런 그 테크놀로지 사업들 이런 것들 어떻게 밸류에이션 할 거냐 그런 도전들은 여전히 난제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이런 기반 이론들마저 경제학, 심리학 이런 것마저 내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다 하는 거고요. 적어도 그 기존 이론들이 왜 어떤 점에서 이런 산업에 안 들어먹히는지 이런 거를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죠? 수학 박사들한테도 까놓고 얘기할 수 있는 깡다구 있는 그런 학부생들 를 키워내야 됩니다. 수학 박사면 다니? 하고서 얘기할 수 있는 그죠? 우리가 그런 곤조 있는 애들을 키워내고 있는가? 그거는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권위에 복종하는 이런 애들만 키워내는 거 아닌가? 그건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내지는 이런 걸로 또 애들을 북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험들은 이제 모두의 숙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탐험들 그죠? 새로운 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죠?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긴 시간 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질문 있으시거나 뭐 커버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밑에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